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5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팩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백테스트를 하고 어, 쭉 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갖고 이 팩터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이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이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거를 결과를 준비하는 이제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 지표들 중에서 이제 정보계수, 인포메이션 코에피시언트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팩터별로 수익률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백테스트 기간에서 이제 팩터가 얼만큼 회전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백테스트 결과 준비하기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책의 내용이 먼저 앞에서 이제 코드 실행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뒤에 좀 간략하게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로 먼저 넘어가서 요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요약한 부분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서도 썼었던, 그러니까 5장부터 계속 써왔던 이제 그 백테스트 결과물들을 이제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그 팩테스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그 가격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데이터들을 이 알파렌즈에서 쓰기 위해서 이제 변환해주는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변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팩터들이 미래 수익률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이제 알파렌즈 툴에 태워서 평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미래 수익률을 5일, 10일, 21일, 63일 이렇게 나뉘어서 이 팩터마다 5일이랑 10일, 21일, 63일 수익률이 어땠는지 평가를 하고, 만약에 팩터가 이제 뭐 1에서 5분위로 나뉘어졌다고 했을 때 1분위랑 5분위랑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과연 이 팩터들 나누었던 게 얼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제 코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 해왔던 게 그 평균 회귀 이제 백테스팅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값들을 불러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불러와서 이제 가격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이런 애플부터 해서 이 2016년도부터 저희가 2017년도까지 백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가격 데이터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가격 데이터 말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민 리버전 팩터 지난주 했던 것들을 또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팩터들을 불러와서 이 팩터 값들을 이제 랭크화하는 작업들을 이 코드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뭐 열이나 이제 열 이름을 문자열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 단위를 여기에서는 이제 저녁 9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자정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열되는 게 아니라 이제 멀티 인덱스로 바꿔서 날짜 안에 이제 티커들이 들어가게 바꾸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인덱스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 팩터 값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 팩터들을 이제 분위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분위를 나눌 때 여기에서 이 get clean factor forward returns라는 이제 이 함수가, 이 함수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5일, 10일, 21일, 63일 수익률,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5일 동안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10일 동안의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팩터 값들을 이용을 해서
팩터 값들을 몇 분위로 나눌 거냐, 또는 뭐 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룹을 몇 개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이제 5분위로 나누는 값들, 5분위로 나누는 이제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4일 기준으로 5일, 10일, 21일, 63일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날짜 기준으로 팩터 값은 몇이고, 이거를 분위로 나눴을 때, 애플은 5분위로 나뉜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날짜별로 이제 약 2년 동안 이제 성과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쭉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알파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드는 이제 작업들을 보여주고, 나머지 세 파트는 이 만들어진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어떤 평가 지표로 이제 얘기를 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 거는 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get clean factor and forward return에서는 저희는 이 퀀타일을 5분위로 나눠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 뭐 그룹을 나눈다던가, 그다음에 Z스코어 값을 이제 이용을 해서 Z스코어 값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상치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어떤 평가 지표를 통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 정보계수, 인포메이션 코에피션트를 이용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보계수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그 다섯 가지, 5분위로 나눴을 때 이제 뭐 1분위가 성과가 5분위보다 좋았냐, 뭐 이런 거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래 추상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그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이 얼만큼 맞았는지를 이제 요 비율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1로 되어 있는데 이제 1로 갈수록 이제 그 예측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은 완전 반대, 0은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팩터에 대해서 이제 순위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서 비모수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 2, 3, 4, 5로 나눴을 때 1분위에 있는 게 뭐 2, 3, 4, 5보다 성과가 이제 상대적으로 좋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가중치 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이제 작업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스킵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앞서 보여드렸던 똑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포워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정보 계수를 이 팩터 인포메이션 코에피션트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생성을 했을 때 이제 각 날짜별로 이 forward return에 대해서 이 정보 계수 값들이 쭈루루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정보 계수 값들을 이제 평균 하거나 이제 뭐 통계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평균 값으로 봤을 때, 이 결과물을 해석을 하면은 이제 5일이랑 10일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좀 더 나았다. 근데 이제 길어질수록 이 예측 값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평균 회귀, 이제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했던 거는 평균 회귀에 대해서 이제 팩터로 만들어서 이제 5분위로 나누었던 값들인데,
그 평균 회귀값의 팩터는 이제 5일에서 10일까지는 좀 더 유효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유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파트에선 중요한 거는 이제 저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스피어만 순위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서 정보 개수를 생성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예측 수익률이라는 거를 그 팩터 분위를 이용을 해서 각각 순위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n개 티커가 있으면은 1부터 n까지 순위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 수익률과 그다음에 저희가 그 팩터로 나눴던 분위 수익률, 분위별로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얼만큼 이제 오차가 있었는지를 이제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마이너스 1 값으로 가는 거고요.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1 값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수치 자체로 보면은 이제 1로 갈수록 예측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0에 1보다는 0이랑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 민 리버전 팩터의 결과는 사실상 이제 뭐 관계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계열로 이제 이 팩터 그 정보 개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 롤링해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0.2까지도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0.2가 아니라 0.4나 뭐 0.3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평균 리버전 이제 팩터들이 작동했었던 시점들이 있고 아니었던 시점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롤링해서 한 거 말고 이제 분기별로 평균을 내서 이제 어떤 시기에 이제 잘 통했었는지 이렇게 좀 더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은 이제 팩터 수익률 성과 분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5분위로 나누었었는데 그 전 파트에서는 이거를 정보계수로 이제 순위 값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이 순위가 예측 순위와 이제 실제 순위가 이제 비슷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5분위로 나눴을 때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제 그룹이 뭐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성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코드들은 똑같이 동일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5분위로 나눠서 이제 팩터별로 리턴 생성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팩터 리턴인데 이 바이 어셋 트루 요 부분이 이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나뉘었던 이제 그 그룹들에 대해서 수익률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코드를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뭐 이렇게 이제 그 가중치를 줘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5개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 1부터 5를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중을 둬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만약에 이제 n개의 티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황색 선은 이제 n개의 티커들을 이제 동일 가중으로 이제 다 이제 n분의 1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수익률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선은 이 5분위로 나누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웨이트 가중을 이용을 그 웨이트 가중을 이용을 해서 팩터 가중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과 분석을 해보면은
요거는 선행 수익률이네요. 요거는 이제 각 분위별로 이제 5일, 10일, 21일, 63일 이제 선행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팩터가 이제 1분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자기 회귀가 좀 더 강할 수 있는 그룹이고, 5분위가 자기 회귀가 덜한 이제 그룹들인데,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1분위에 있는 기업 티커들이 이제 성과가 좀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제를 왜 이런 걸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물이 이게 썩 좋지 않은 이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1분위랑 5분위와의 수익률을 차이를 이용을 해서 각 월별로 이제 성과를 했을 때 제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처음에 2016년도 뭐 2월부터 7월까지는 오히려 5분위가 성과가 좋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1분위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알파렌즈에서 이 팩터 리턴스라는 이제 함수가 이제 그 팩터별로 가중을 해서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는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 민 리버전 팩터를 1에서 5분위로 나눴을 때 이제 각각의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이제 이번 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너무 빨리 말을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이제 그 팩터별 수익률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시장 대비 성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베타는 시장과 얼만큼 유사하게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알파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결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동일 가중에서 이제 그 팩터로 틸팅한 데이터다 보니까 베타가 뭐 시장과는 굉장히 무관하게 이제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5일이랑 10일 수치에서는 또 알파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팩터 회전율 평가입니다. 저기 어, 방금요, 네네. 이 값이, 네. 이게 결국에는 그, 베타가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0.1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과 저희가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뭐, 예, 그러니까 시장과 굉장히 무관하게 예. 움직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 보통 저희가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애플부터 해서 이제 그 시총 가중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 N개 이제 티커에 대해서 시작은 거의 동일 가중에서 그 팩터별로 웨이트를 줘서 틸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네네. 그, 막, 그때 그 광산이랑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닌가? 그거는 이제 그때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됐었지? 이게? 지난주에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거의 전체 다 넣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전, 이제 그 성과가 좋았던 이제 예시를 좀 둬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밀리 리버전 팩터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음. 여기서 애플도 들어있고 뭐 개수로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시장하고 네. 유사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타 값이 너무 낮아서 또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 이제 이게 테스트를 할 때 이게 티커가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동일 가중으로 음. 변환을 하면은 그 순간의 시장이랑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 시장은, 음, 네, 가중치가 있는 거니까 시장 그 시장은 시총가중이 굉장히 가중이 크게 있으니까 작용을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저희도 알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주식들을 동일하게. 똑같은 이제 비중으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팩터 가중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 가중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0.11이라는 수치 자체는 뭐 이해할 만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 장은 이제 팩터 회전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운용을 할 때는 이 이제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전율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제 팩터라고 하더라도 회전율이 높으면은 그 수익률 자체가 백테스트한 수익률 자체가 뭐 아무래도 굉장히 현실에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전율이 얼마인지가 꼭 어떤 팩터를 평가할 때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전율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해서 무슨 말이냐면, 어, 처음에 이제 1분위에 있었던 이제 팩터, 그 티커가 계속해서 이 1분위에 있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바뀌냐, 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팩터는 현실에서는 이제 좀 그 백테스트한 결과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거의 다 동일하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퀀탈 턴오버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 회전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날짜별로 이제 봤을 때 이제 회전율이 얼만큼 발생을 하냐. 뭐 2017년 9월 25일에는 5%의 회전율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월별로 이제 리샘플해서 이제 보면은 월별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값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 수치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하진 않았는데 이게 민이라고 써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월별로 일평균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0.5% 정도 이제 변화한다. 그러면은 월로 치면은 월별로 한 1%, 뭐 20거래일이라고 치면은 월별로 1% 정도 이 2016년 1월에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 정도 팩터의 이제 월별 회전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턴오버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이렇게 민 리버전이면 매달 꽤 회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회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뭐 그만큼 이제 뭐 미국 주식들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는 뭐 팩터 값을 쭉 넣어주면은 이제 그 팩터 값에 대해서 이제 얼마큼 회전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회전율이 낮으면은 어 이제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장기 보유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함수값에서는 이제 회전율을 계산할 기간들을 정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실행했던 내용은 이제 일별 회전율로 했고요. 보통은 일별 회전율보다는 월간 회전율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빨리 오긴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순위별로 자기상관 값을 이제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 잠깐 아까 그 네. 턴오버율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이게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게 찾아보니까 그 공식이 있는데 턴오버 레이트가 네. 평균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매수 또는 매도한 거래량으로 나눠 거래량의 최대값으로 그러니까 매수 또는 매도한 거래량을 평균 포트폴리오 가치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분위에서 2분위로 티커가 움직이면은 음, 이제 1분위에서는 매도를 한 거고 그렇죠. 2분위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1분위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뭐 A라는 티커가 빠지고 이제 B라는 티커가 들어올 텐데 왜냐면 개수로 이제 구분을 하니까요. 그럼 이제 매수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고 근데 그 1분위 전체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음. 평균적으로 이제 얼마큼 회전을 했는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할까. 이제 결국 이게 숫자로 나올 텐데 네네네. 이게 포트폴리오 가치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을 포트폴리오 가치로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아마 거래 대금을 의미할 거예요. 네. 아, 거래 대금. 네네. 거래 대금. 그러면 전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치 대비 얼마만큼의 가치의 그 변화가 티커가 있었는지. 예. 변화를 했느냐. 네네.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퍼센트일 텐데 이게 네.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곱하기 100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값은. 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제 퍼센트를 바꾼다면은 예를 네. 들어 0.005면은 예를 들어 0.5%가 5%. 되는 네. 0.5%가 되는 건데 그럼 뭐 진짜 조금 바꾸는 거네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그 일별 회전율을 평균한 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2016년 1월에 이제 0.5% 회전율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일별 회전율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약 1% 정도, 이게 근데 그 1%가 아니라 0.5%니까 10% 정도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근데 좀 전략이 뭐였죠? 뭐 어떤 티커예요? 이게 민 리버전이라고 아, 이제 그 형, 자기의 월별 수익률로 봤을 때 네. 많이 벗어난 아, 네, 그거였군요. 애들이 1분위에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 생각하고 그 벗어난 놈들을 네, 하던가 뭐 사던 뭐 네, 맞아요. 예, 벗어난 애들을 사고, 예, 이제 평균에 붙어 있는 애들을 이제 팔고 5분위에 놔두는, 네, 맞아요. 그랬죠. 그 생각보다 근데 별로 크지 않네요, 정말. 회전율이요? 많을 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네, 사고 파는 거의 거래량이니까 네, 매수 네, 때는 매도의 거래량을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로 나눈 거니까 항상 양수죠.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되게 계산을 항상 포트폴리오 평가할 때는 회전율을 항상 평가를 합니다. 그럼 평가를 할 때 그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실제 거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이제 응, 작동을 할 때,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양도세는 없지만 이제 거래 수수료가 붙고 응, 그다음에 거래세가 붙습니다. 거래세가 거의 20bp, 0.2%씩 응, 붙어요. 응,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팔 때 0.2%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응. 이제 거래 수수료는 뭐 대부분 요즘에는 개인들은 무료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그래도 저희는 이제 0.1% 정도 거래 수수료가 나와요. 그래서 거래를 하면은 한 0.3씩 떼가거든요. 0.3에서 0.4씩 떼가는데 이게 이제 회전율이 높으면은 그만큼 이제 성과가 깎이니까 그래서 이 그, 회전율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 거래할 때 슬리피지 이런 거는 어떻게 고려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그 백테스트를 할 때는 여기서는 대부분 다 그냥 종가로 음, 백테스트를 하는데 음. 저희는 일단 V왑이나 T왑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V왑은 이제 그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래된 음, 가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V왑은 음, 그러니까 그날 거래량이 있고 그다음에 그날 거래됐을 때 평균 그 거래 가격을 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네, 대금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TWAP이라고 해서 그날 뭐 예를 들어 6시간 동안 장이 열렸는데, 음, 시간마다 계속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그 음, 거래된 가격을 이제 음, 시간으로 나눠서 이제 계산한 값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슬리피즈는 음, 뭐 저번에 저희가 뭐 스터디도 하긴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뭐 거래세처럼 이제 그 백테스트 할 때는 0.1씩 음. 붙인다거나 거래를 할 때 0.1씩 더 세금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려고 하는 가격은 아까 말씀하신 뭐 VIP나 티아웃 같은 걸로 평균가로 하되 그때 네. 이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이제 붙여서 뭐 그 커미션처럼 나가는 것처럼 계산에 넣는다는 거죠. 네, 패키지에.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슬리피지라는 게 정확히 말을 하면은 음, 보통은 마이너스로 음, 작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렇죠. 보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할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 내가 예를 들어 뭐 만 원에 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싸게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히 거래량이 작은 주식은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이걸 사게 되면은 보통 말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려고 했던 가격 그러니까 저희가 살 때 그 음, 가격이 계속해서 저희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가서 저희가 수익률을 좋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팔 때는 이제 그게 반대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음, 이게 뭐 슬리피지라는 거는 이제 코스트로 보통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플러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딱 뭐 몇 퍼센트다라고 저희가 가정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페널티를 음, 10bp 정도 주고 저희는 테스트를 음.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그 플러스로 작용하려면 그 아예 매매나 매수할 때 예를 들어 뭐 사는 경우에 보면은 어떤 시가에 사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뭐 만 원에 사고 싶은데 만 원에 사겠다고 올려놓았을 때 그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아, 들어 그쵸. 시가에 사겠다고 해야 이제 목표가는 만 원이지만 이제 시가가 움직여가지고 그게 뭐 9천 원이 됐을 때도 사게 되거나 뭐 이런 식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플러스로 작용하는 경우는 거래가 진짜 없는 종목인데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이거를 뭐 100억을 사야 된다. 예를 음, 들어서. 근데 뭐 하루 평균이 뭐 10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살려고 붙었을 때 갑자기 다른 쪽에서도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살 때 음, 보통 코스트로 이제 보통 붙여서 이거는 우리가 올려 살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살려는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음, 실제에서는 이제 평균 거래 대금이 10억밖에 안 됐었지만 저희가 살 때 저희가 음. 삼으로 인해서 거래가 붙는 경우들이 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걸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이 주식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그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붙으니까. 아, 근데 매수자 근데 붙으니까 파는 사람도 갑자기 늘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거래가 붙는다는 거는 이제 다 어, 같이 사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거래량이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 그리고 이제 살려는 사람이 뭐 원내에서 이제 팔려는 사람도 하려는 사람도 이기다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네. 갑자기 확 시장이 불붙으면서 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원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네. 이게 그 예측이 불가능한 거네요, 진짜.
사실상은 예측은 불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음, 저희가 그런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마켓 임팩트를 주는 주식만 사는 건 아니니까 뭐 저희가 애플 뭐 많이 사봤자 애플의 백테스트 가격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백테스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식들은 사실상 임팩트는 없는데 이제 작은 주식들은 이제 뭐 그런 슬리피지를 이용을 할 만하긴 하죠. 저희가. 예. 근데 이 얘기는 근데 그 회사 차원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있을 때 얘기고 그냥 소규모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한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회전율이 높으면 성과가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면 성과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수수료예요. 네, 아까 전에 그 회사 아, 입장에서 네. 회전율이 높으면 네. 성과가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수료라는 거는 이제 그 저희가 갖는 수수료가 아니라 그 시장이나 이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팔게 되면은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거래세를 한 20bp씩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0.2%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회전을 안 했으면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회전율이 높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과에 이제 악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제일 앞쪽에서 이제 네, 그 뭐 1일, 6일, 뭐 21일 뭐 그러면서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네. 이런 예측 방법을 사용을 하시나요? 아, 요거는 이제 예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수익률은 그 애플의 1월 4일, 그러니까 2016년 1월 4일로 봤을 때 애플 기준으로 그 다음 5일 수익률이 어땠냐, 그다음에 그 다음 10일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계산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백테스트를 할 때, 어, 이제 백테스트는 그냥 이제 이 애플이란 주식을 들고 있었을 때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5분위에 있는 주식들이 이날 5분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날 그 뒤에 5일 동안에 향후 5일 동안의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포워드 리턴 값들을 이 알파 렌즈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 수치를 넣었을 때 이해되시나요? 이게 저 어, 저 근데 네. 이해됐고, 그럼 이거를 그 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도 추세를 예측을 하려고 이런 분석을 하는 건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팩터 민 리버전 팩터를 이제 5개로 구분을 하고 그룹을 5개로 구분을 하고 과연 이 5개로 구분을 한 게 미래 수익률에 이제 영향을 줬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테스트는 아니고 그냥 5개로 나눴는데 이 1에서 5분위에 있는 수치들이 그 향후 5일 동안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향후 10일 동안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수익률들이 과연 그 팩터들 값처럼 이제 작동을 했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을 비교한 게 이제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분위에 있던 애들은 그 향후 수익률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았고, 오히려 이제 4분위에 있는 애들은 그 향후 5일 수익률들이 보통 다 플러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포워드 값들을 계산을 하고 이 팩터가 유효했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 팩터가 정말 좋은 팩터다라고 하면은 1분위 값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 나고 5분위 값들이 그러니까 1, 2, 3, 4, 5로 내려갈수록 이제 5분위 값들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이 팩터는 미래 수익률을 이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팩터구나 하고 저희는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시가 심각한 좀 안 좋은 예시들을 여기서 놔둬갖고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좀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 어떤 지표가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지표를 이용을 해서 보통 투자를 하는데 그 지표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백테스트는 막 그날 이제 그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게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날 이 주식을 살 거냐 팔 거냐를 매일매일 평가를 해서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하진 않고요. 그냥 팩터를 분위별로 나눴을 때 과연 미래 수익률들이 잘 알맞게 작동을 했는지 좀 퀵하게 이제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거래 수수료나 뭐 그런 슬리피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날짜별로 이제 이 팩터들이 잘 작동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좀 콘타일? 콘타일은 네. 뭐 기준 콘타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팩터 값을 이제 처음에 수치화를 음, 했었잖아요. 그 음, 보시면은 이제 요건데, 그러니까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은 이제 팩터 값이 음. 321이고 애플은 2547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A라는 주식은 그 과거 평균 수익률 대비 굉장히 벗어나 있는 상태, 현재 기준으로. 그다음에 애플은 평균과 굉장히 유사한 상태라서 이 값들이 도출이 된 거고, 이것들을 전체 이제 N개의 티커에 대해서 이제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1에서 5로 치환을 한 겁니다. 콘타일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 가까운 뭐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그러면 가정을 한 것 같아요. 평균에 네. 가까우면 파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네네. 평균에 가까운 거면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는 이제 파는 거였고, 어, 이거는 이제 뭐 사고 팔고의 개념보다는 그냥 음, 얘는 1분위에 속하는 주식이고, 얘는 5분위에 속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팩터를 이제 분위로 나눠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얘는 2016년 1월 4일에 5분위에 속해 있던 주식이고, 얘는 1분위에 속해 있는 주식이야. 그래서 이 주식들을 다 그냥 1에서 5로 나누어서 이제 다 구분을 해놓고 그럼 1에서 5로 다 구분을 했을 때 과연 성과가 미래 수익률을 잘 설명을 했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그래프에서 그 4분위에 있는 주식들을 거래하면 앞으로 좀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예측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걸 해석했을 때 뭐 이제 이게 1에서 5로 나눈다는 거는 이제 뭐 1이든 5든 어쨌든 이게 여기서는 이제 1일 갈수록 우리는 성과가 좋을 거야. 그리고 5로 갈수록 성과가 안 좋을 거야. 또는 그 반대로 이제 저희가 이걸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중간한 분위기에 있는 이제 애들이 성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팩터가 좀 무의미한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보통 백테스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과물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 항상 어떤 결과가 의미 있는 값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4분위가 굉장히 성과가 좋네. 4분위로 투자를 해야지 라고 했다가는 좀 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5단계로 5분위로 구분을 해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4분위가 좋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이 팩터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보통 해석.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기 자신의 월별 수익률 12개, 그러니까 12월치의 수익률을 이제 놔두고 그 중에서 최근 1개월 수익률이 많이 벗어났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튀었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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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시를 좀 좋은 걸 줬으면 좀 이해를 하기가 좋았는데, 좋지 않은 예시를 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 안 드렸던 거는 요 자기상관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팩터 순위별로 이제 이게 자기상관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자기상관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이제 시계열로 봤을 때 어떤 특정 날짜가 그 다음 날에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1분위에 오늘 1분위에 속해 있는데 다음 날에도 1분위에 속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값들이 거의 다 1이죠. 그리고 이게 내려온다는 거는 이제 변했다라고 의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크면은 어떻게 보면 회전율이랑도 이제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파트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분위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걸 쓰지는 않는데 회전율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은 다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오늘 시간이 넉넉해서 오늘 네. 네. 없으신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평소 하시는 업무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와닿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질문이 많이 있는데, 아, 아, 많이 네네.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여쭤봐도 주세요.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오늘 스터디하고 이제 약간 연관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손해를 계시니까, 이제 이런 분석을 갖다 계속 하시는 이유가, 어, 어떻게 예측을 잘하는 모듈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목적도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분석 목적이신 건지. 아, 저는 이제 네. 네. 실제 고객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운용을 할 때, 어, 성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이제 좋게 하려고 알고리즘들을 보통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활용을 할 때, 뭐 이런 지금 오늘 같이 했었던 것들,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이 알고리즘을 평가를 하고 좀 더 좋은 알고리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인데, 이제 성과들이 좀 더 개선된 알고리즘들을 뭐 어떤 뭐 특정 데이터를 넣거나 또는 이제 알고리즘들의 이제 그 수식을 변경을 해서 이제 찾거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회전율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실제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 회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 팩터 같은 경우도 성과가 좋은 팩터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승무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회전율이 높아야 이제 회사의 이익이 같잖아요. 수수료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거는 좀 다른 의미인 게 회전율이 높아서 그 거래 수수료는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금은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아, 지금 증권사가 아니, 네, 저는 이제 고객 네. 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신한무용사 이런 계시는구나.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수수료가 높아서 그 저희가 증권사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제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수익률이 그러면 낮아지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회전율 높은 것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많이 나가서 성과가 떨어지면은 고객은 이제 그냥 저희가 운용을 못해서
성과가 낮아진 거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회전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그 추남이 NH 쪽에 있어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아, 근데 네네. 그러면 네, 아, 그 그건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회전을 많이 하면 자기가 성과가 높아지니까 좋죠, 보통. 네, 네, 그러니까 저는 PB도, 예. 내 회전율 높아져야 되고 이제 성과도 나야 되니까, 왜냐면 고객을 갖다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보니까 네, 네. 이게 상충되는 게 회전율이 높아서 그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면은 결국은 그게 고객 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고객 수익률은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전율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질문인데요. 이거 뭐 네. 다른 분들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또 빨리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음, 어, 그, 이제 슬슬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네, 아니, 그래가지고. 천천히 근데 짧게, 짧게 네, 해주세요. 증권사에서는 이제 저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채권 수익률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모델을 제품군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고객을 갖다가 상대하는 PB들이 이제 고객한테 추천을 해서 고객이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제 상호님께서도 그런 어떤 이제 회사의 예를 들어서 주식이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날 것 같고 이제 위험도는 어느 정도다라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제품, 이게 주식군이 있는 건지, 뭐 그런, 혹시 있나요? 저희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전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맞으면은 좋지만 틀렸을 때 고객은 되게 실망을 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굉장히 쉬운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제 말하면은 이제 확 와닿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좋지만 문제는 이제 그게 진짜 잘 맞을 거냐는 또 다른 얘기고 저희는 그렇게 뭐 보통 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얼마 그러니까 1년 뒤에 이 주식은 목표가가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보통은 잘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게 실제로 맞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가 항상 주식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뭐 저희는 뭐 그냥 이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봤을 때 야, 고객한테 우리는 시장 대비 뭐 몇 퍼센트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이제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트폴리오 감사합니다. 차원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종목보다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발표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이제 시간이 돼서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 의사진행 발언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럼요.